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시작이었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세였고 암호화폐 시장은 반대로 약보합이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최근 몇 주간의 흐름을 보면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조정과 횡보가 계속되는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다우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가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기어 체인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기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분위기는 고용이 계속 강하고 경기 위기감이 약해지면서 연착륙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런 이유로 금리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달러는 다시 강세에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착륙 기대감이 다우를 필두로 하여서 미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지난주까지 13일 연속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대기록을 세웠었죠. S&P도 월간으로는 5개월 연속 상승 기록을 이어갔고 나스닥 역시 최근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으로 상승하여서 마찬가지로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연착륙 기대감으로 인해 높아진 금리 전망치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월간으로 4% 하락을 했는데요. 매우 좁은 가격 범위대에서의 지루한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최근 수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일간 가격 변동이 1%도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대체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폭이 줄어드는 시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모두 지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일종의 휴면기죠. 이것도 시장의 흐름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사려고 달려드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시기가 있으면 모두가 팔려고 도망가는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금처럼 둘 다 잠시 잠깐 낮잠을 자는 휴면기도 있는 법이죠. 그런데 대체로 이런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때가 오면 다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움직일 때의 방향은 대체로 현재 추세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인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서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경기 위험 하락, 금리 전망 상승의 흐름 속에 가치주 강세 그리고 기술주 약세의 분위기를 일거에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날짜는 바로 목요일이죠. 미국 1위 기업 애플과 북미 최고의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이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 이 두 개 기업은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의 포지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현재 소비자들의 지출 능력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의 실적 여하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미국 주식들의 실적은 훌륭한 편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기업의 절반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 80%가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덕분에 이번 분기 S&P 500 기업의 EPS 성장률은 7%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실적 발표 전에 마이너스 7%를 예상했던 것과 완전 정반대죠. 그래프에서도 보이다시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고용도 강하죠. 그리고 심지어 GDP도 확연하게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강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죠. 그래서 최근 연착륙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왔다가 이미 지나갔다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는 지나고 나서 1, 2년 후에야 발표되기 때문에 내년쯤에 작년이 경기 침체였고 지금은 회복하는 중이라고 발표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강세가 대부분 소수의 섹터 그리고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서만 주도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 상승한 주요 섹터 3곳은 미국 빅테크들이 있는 섹터죠.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들이 시장의 상승을 거의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7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이 S&P에 속한 500개 기업 중 무려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원래도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하면서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업들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은 건전한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진했던 다른 섹터들도 모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6월과 7월은 S&P의 공식적인 11개 섹터가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한 개 섹터도 상승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말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누가 보더라도 경기는 바닥을 찍고 오히려 회복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은 계속 상승이 맞습니다. 다만 경기 위기의 정도에 따라 그 속도만 차이가 날 뿐이죠. 그리고 가끔은 지금처럼 쉬어가는 시기도 있고 말입니다. 7월까지의 상승률로 보자면 비트코인이 76%가 올랐고 나스닥 100이 44%, 그리고 가치주가 8% 올랐고 금이 7% 올랐습니다. 2022년이 모든 자산시장이 하락했던 대하락장이었다면 2023년은 반대로 모든 자산시장이 상승하는 대상승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비록 최근에는 장기간 횡보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나스닥 100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기존 상승 패턴을 보면 3년 오르고 1년 쉬고 3년 오르고 1년 쉬고 다시 3년 오르고 1년 쉬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거짓말처럼 다시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3년 오르고 1년 쉬면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반감기 사이클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1년째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막 전환이 시작되었고 반감기는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극극 초기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970만 % 올라왔고 연평균 상승률은 무려 150%입니다. 심지어 4년에 한 번씩 있었던 하락기에는 매번 최대 80% 가까이 떨어졌었는데도 말입니다. 표에 적혀 있는 거는 연말 기준이고요. 중간 최대 하락률은 대체로 80%입니다. 반면 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년간의 상승률이 30%면 이거는 실질 물가 상승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에 투자한 사람은 실제로 돈을 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 것보다 가격이 더 안 올랐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옳은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그런 자산이 지금처럼 기회를 주는 시기라면 더더욱 좋은 타이밍이 되겠죠. 근데 가격이 안 오를 땐 이런 말 해봐야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이프가 오고 난 뒤에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물어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해봤고요. 이번 주는 금요일에 아주 중요한 운명의 날 중 하나인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있죠. 자세한 얘기는 내일부터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